고품격 매나 토크쇼 백문백답 28번째 질문 두둥. 좋은 영양소 선택 기준은 뭔가요? 이 질문이 바로 이어서 왔습니다. 영양제 선택 기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각자 회사들이 나름 내세우는 것들이 정말 좋다라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의 이제 주인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아까 이제 밥만 잘 먹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영양제를 고르려고 하면은 뭐 홈쇼핑을 틀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디 건강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여기선 이 말을 하고 또 저기서 들으면 또 저 말이 맞고 또 다 이익관계가 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기준으로 진짜 영양제를 골라야 될까? 그래서 진짜 메나테크와 상관없이 정말 제대로 된 영양소의 기준 이런 게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궁금하셨나 보다. 근데 저는 이제 영양소를 전하는 일을 이제 9년째 하면서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란 그 안에서 작은 차이들까지 이해하는 게 그쪽의 전문가고 비전문가들은 통틀어 아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 번은 아주 중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철강업을 해서 엄청 성공하신 분인데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영양제 다 똑같죠, 다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을 안 들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철이 있길래 철 다 똑같죠 그랬더니 승질을 내는 거예요. 철이 어떻게 다 똑같아? 철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 강도부터 해서 영양소도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좀 그 차이점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면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차이점은 우리 박사님이신 우리 배지사 그렇진 않고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의사분들이 나와서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기준을 딱 얘기해주면 저거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홈쇼핑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이게 뭐지?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이제 보조제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섭취하셔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먹는지 안다 그러면 부족한 거를 채우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아까 필수 영양소를 우리가 광물에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채워요? 먹는 음식에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양 성분이 먹는 음식에서 추출해야 되는가?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함량이 충분한가 요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벨을 보더라도 이게 천연인지 아닌지 어디서 추출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라벨법이 가장 엄격하고 정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선진국일수록 먹거리 질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근데 미국 라벨을 보면 만약에 비타민 C라 그러면 비타민 C가 천연 원료 추출했으면 어디서 추출했는지 그리고 그 추출한 게 얼만큼인지 표시가 돼 있어요. 또 만약에 합성이잖아요. 뭐 비타민 C 같은 건 아스코르빅산이라고 하죠. 아스코르빅산이 몇 미리그램 들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제는 합성인지 천연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섞었다 그러면 천연은 얼만큼 들어있고 합성은 얼만큼 들어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좀 미국 라벨을 구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은 기존에 보충제들은 그냥 비타민 C가 좋다, 비타민 A가 좋다 이런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걸 농축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먹고 내 몸에서 그게 실제로 쓰이는지 연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연구소가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겠죠. 우리 제품을 먹고 사람 몸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보통 보면 오메가3, 홍삼, 유산균, 그렇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영양제라고 하면은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너무 품목이 많으니까 그냥 몇 가지 항목을 좀 찝어서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좋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많이 복잡한 내용인데 깊어요. 아주 짧게만 짧게 가자 그러면 예, 정말 팀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오메가 3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 3는 유효 성분 자체가 EPA와 DHA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홈쇼핑 같은 데 가면 어떨 때는 20만 원에 3개월치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어느 달을 가면 프로모션이라서 20만 원에 6개월치를 주잖아요. 사실 이거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알 먹던 거 한 알로 섭취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메가3가 좋다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오메가3는 하루 섭취량이 1000mg이 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알 드세요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두 알 함량이 1000mg이 넘는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오메가3 제품이다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까다롭게 보면 EPA와 DHA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DHA가 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은 EPA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두 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EPA와 DHA가 동일한 양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하는 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메가3는 생선에서 추출하는데 지금 연어나 참치가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로 이거를 분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금속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것들, 그러니까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오메가3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단백질까지만 하나만 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예, 예. 아니 키 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 단백질 많이 먹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선택 기준이 정말 많이 나중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질문으로 따로 빼는 한이 있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조금만. 조금 다 하지 말씀드리면 마시고 예. 조금만. 네. 질문 빼야 사실은 단백질이 좀 현대인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성장기나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좋기로 따지면 동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왜냐면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걸 분해가 되는데 이게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 하나라도 빠지면 그 단백질은 단백질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조금 어렵게 가겠는데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콩 한 종류만 먹는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장단점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지구력을 키워줘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근력을 키우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율 있게 맞춰서 섭취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채식주의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물성 단백질로도 요즘은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으로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는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 완두하고 현미를 섞었더니 이게 완전 단백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은 대두 단백질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선진국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은 대두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죠. 왜냐면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악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유기농만 쓰려고 하는데 유통 과정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두 단백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또 알러지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물성 단백질을 내가 꾸준히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추천하는 건 완두하고 현미로 만들어진 이건 유전자 변형 종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것들을 섭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데도 나이 들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데도 이게 근력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몸에 흡수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그 분해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콩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수 분해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가수 분해됐다는 거 뭐냐면 유청 단백질을 가지고 분해를 시킨 거예요. 더 짧게 분해를 시킨 건데 이게 WPI 등급 있나요? H. WPH 등급이 네.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WPH 등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몸에 유익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뭐 하실 말씀? 아니요, 너무 잘 들었어요. 감동이에요, 감동. 오늘의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배재현 사장님 안 계셨으면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근데 죄송하네요. 근데 토크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해서 근데 유익함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실 역할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즐기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배재현
배재현 사장님 말씀 듣고 갑자기 강사님이 되죠. 사실 제가 통풍이라고 염증 많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메가3를 정말 꾸준히 좀 고용량으로 한 달 정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불을 끄는, 몸에 있는 염증을 끄는 역할로 되게 효과를 많이 봐서 감사합니다. 처방을 예. 잘해주셔서. 아우, 그러면은 오케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부분에서 배재현 사장님께서 영양제를 먹는 이 본질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음식물에서 섭취가 어려운 것을 보조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출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합성이거나 광물질에서 추출한 거는 우리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출됐는가, 그리고 함량이 충분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라벨을 확보해 보면 좋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그리고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중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지만 자체 연구원이나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라벨만 그냥 바꿔서 제작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라는 거는 정말 제품력이 정말 높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팁은 오메가3 함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에서 추출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함량은 1000mg 이상이 아닌 거는 선택하지 말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WPC, I, H가 있는데 H를 선택하시고, 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전자 변형 콩이 아닌 완두와 현미에서 추출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메나테크가 꼭 아니더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인 이런 품목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질문을 좀 깊게 다뤄보면 훨씬 더 소비자분들한테 도움되는 팁을 좀 깊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 하나, 단백질 하나, 비타민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한 번 듣고 똑같이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감동합니다. 예. 야, 9년을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명호 선생님. 예. 근데 진짜 이제 배재현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사실 메나테크의 제품과 무관하게 정말 딱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 이제 그 좀 영양학적으로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저 이제 메나테크 제품을 하나씩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믿고 먹는 메나테크가 진짜 맞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우리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편파 방송 느낌 나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 까도 제가 지금 5년이 됐잖아요. 소비자부터 시작을 한지. 근데 사실 까도 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좀 불만사항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기억이 마음을 좀 고쳐먹기로 했어. 결국 정답은 메나테크는 건강기능식품계의 종착역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8번째,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근데 보도록. 댓글에 배재현 사임 댓글만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언짢아지기 시작했어. 배재현 사임밖에 안 올라와. 저희는 근데 배 교수님과 학도들 자, 우물정자로 적고 있어요. 우리 최정은 사임 저 아프면 안 된다는 감동적인 댓글도 써주셨고, 스폰서님 막 마음이 느껴져요. 예. 그리고 배주원 사임께서 저 집중 잘한다고, 딴짓 안 한다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메나토크쇼 백문백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9번째 질문. 두둥. 부업으로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